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특검이 몰고 온 구름이 걷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민재판부만은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노가 있습니다.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합시다. 여러분, 일어섭시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진격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 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을 향해 진격합시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집회 전문가였던 제가 보기에는 총 시간이 약 1시간 걸렸습니다. 집회 이 메인 시간으로 1시간은 짧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메인 시간 1시간요. 그런데 여기 집회에는 사전 행사가 없었어요. 보통 집회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사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또 행진이라든지 이런 사후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집회에서는 사전 사후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메인만 한 셈이죠. 메인만 한 셈인데, 지금 장소는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 본관 앞입니다. 군중들이 모인 숫자는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어제 급하게 이 집회가 기획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한 1,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 경내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 본관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원을 배치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집회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오히려 아스팔트 하시던 분이 집회 경험은 진짜로 제대로 짱짱짱짱이죠. 그런데 아까 연설 중에도 나왔지만은 오늘 이것을 시발점으로 거리에 나온다고 하니, 거리에 나올 때는 이 사전 사후 행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기를 채우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발언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많은 발언 중에서 기사화가 제법 많이 돼 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당을 대표하는 장동혁 대표하고, 제가 오늘 연설에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연설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동혁, 두 번째는 나경원,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신동욱 정도 되겠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들의 내란 몰이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발부,
그리고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 내란 프레임 공작이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기소된다면 우리 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무자비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당 심장부인 중앙당 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회 역사상 유례 없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장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작년 3월부터 이미 인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부의 기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장의 기간도, 영장의 대상도 과다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그 프레임을 제도하고 공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겠죠? 특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민주당 의석수만 해도 171석입니다. 민주당이 지들 마음대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 법적으로 불능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범죄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내란 공범입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하고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날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순식간에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다 대고 내란 프레임입니까, 여러분? 내란 여부도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위헌정당 운운하면서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해산. 여러분, 위헌정당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국회를 깔고 앉아서 온갖 의회 독재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당의 간사 선임을 해주기를 하나, 우리 당의 발언권을 주기를 하나, 입틀막 조폭식 의회 운영을 하는 의회 독재 정당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게 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내란 프레임에 골몰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이 실정을 덮고,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해서 도둑 승리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당을 해체해서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 이런 술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국민이 속습니까, 여러분? 한미정상회담 온통 잘한 척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만 12% 급감했습니다. 이게 성공한 정상회담입니까, 여러분?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한에게 온갖 아양 떨어져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비아냥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이거 숨기려고 내란 프레임 하는 거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법, 그들 입맛대로, 민주당 입맛대로 3개 특검법안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란 몰이의 지옥문을 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내란 몰이 특검에 이어서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편파 수사만으로도 결과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회를 깔고 앉아서 독재하고, 그리고 언론을 사유화하고,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그리고 법원은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당 독재 국가가 완성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 국가로 되는 그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민주당의 저 무도한 폭거를 우리 힘으로 막아냅시다. 그런데 이제 메인 행사에서도 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집회는 집회 처음 하다 보면요, 연설하면서 주제를 많이 놓쳐요. 그래가지고 5분 준비해가 올라가면은 3분 정도 되면 끝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이크 잡으면 안 놓습니다.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어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들도 제가 집회에 세워봤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이 원고를 이 손바닥만하게 적어 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메인은 적어 오라 그러죠. 그 메인을 다 소화 못해요. 올라가면 일단 군중이 쫙 깔려버리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한 거는 잘했어요. 아마 언론 보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장동혁 부분은 안 나갈 수가 없고, 오늘 장동혁 대표는 오늘로서 시작한다 그랬죠.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이제 집회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은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논리적으로 이 집회에서 논리적인 이야기는 좀 힘들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나경원 할배가 와도 논리적으로 다 맞춰내기는 힘듭니다. 그 군중, 그러고 마이크가 다 카메라가 막 쏟아지고 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뭘 쓰시냐 하면은, 민주당이 내란 집단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고 내란 집단이고 내란 정당으로 해산을 해야 한다면 민주당을 해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야마가 좀 잡힙니다. 즉 주제가, 내용이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니까. 딱 언론에서 보도 나갈 때는 우리 언론 기사들 보면 헤드라인만 읽고 막 넘어가잖아요. 헤드라인만 읽고 넘어가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보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댓글로 가요. 사람들 뉴스 보는 게요, 제목만 보고 지 혼자 짐작 다 해버립니다. 내용이 뭐가 되건 간에 그 제목만 보고 그다음 댓글로 넘어가요. 댓글 반응이 어떤가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댓글은 누가 담당하느냐, 국회의원 보고 댓글 달아라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정신없이 바쁜 집단이니까 댓글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기사 제목하고 댓글이에요. 그러면 기사 제목으로 뽑힐 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 나경원이 제일 잘했어. 나경원이 제목에 뽑히면 돼요. 어떤 연설을 1시간을 해도 제목에 딱 안 뽑히면 땡이에요. 집회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군중 동원까지 해놓고 막 모인 사람들은 막 진짜로 열광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회 끝나고 나서 제목이 어떻게 달리냐, 이게 딱 답이에요. 그 다음에 댓글이에요. 제목과 댓글. 그런 점에서는 장동혁은 당대표라서 그러고 또 굉장히 결연하게 연설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언론에 제목에 잡힐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잡힐 사람은 아마 나경원 아니겠냐. 왜냐, 민주당 니들이 내란 정당이고
내란 정당 해산을 한다면 니들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마 제목 잡힌다면은 신동욱 최고위원이 아마 제목 잡히는 데는 잘했다 이런. 저는 집회를 볼 때 저게 뉴스를 탈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연사가 20명이 올라갔다 칩시다. 그 제목 딸 사람 2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목에 딱 올라갈 사람은 20명 중에 한 명도 안 따인다니까. 타이틀 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기자들이 또 이렇게 딱 듣고 딱 오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전체를 분석하고 다 보고 기사 쓰는 기레기들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집회의 요체입니다. 집회의 요체를 보면은 누가 제목을 따느냐 이거예요. 타이틀을 누가 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 따기 게임이라는 것 그걸 민주당이 잘합니다. 민노총이 잘해요. 타이틀을 딱 자극적으로 내걸죠. 뭐 주한미군 철수 이것도 제목에 따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데 특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공산당이 프로파간다가 이 선전 선동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교육을 받은 애들은 이 제목 따는 데는 귀신들입니다. 제목 따는 것만 연구회가 나갑니다. 나머지는 다 뭐 개털이에요. 아무도 안 봐요. 그 여러분 다 보시면 여러분은 보십니까? 신문 기사가 제목이 내용이 이만하다면 제목 보고 첫 줄 보고 그 다음에 댓글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댓글 작업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죠. 꽁냥님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뺏길 겁니까? 그게 댓글이에요. 댓글만 잘 달면 나라 안 뺏깁니다. 근데 댓글을 지금 좌빨들한테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좌빨들한테 점령당하면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께서는 댓글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쟁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